슈퍼겜이랑 사이버레카랑 성공파리 사기꾼이랑 카테고리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부당 수익을 노린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이 쯔양이라는 천만 유튜버를 협박하고 또 뒷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이버레카에 대한 문제의식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간단하게 쯔양 사건을 소개드리면 쯔양은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천만 유튜버이고 카테고리는 먹방이고요. 쯔양의 기적적인 성공 이전에는 밝히고 싶지 않은 경험과 상처가 있었는데 사이버레카들이 이 부분을 포착하였고 돈이 되겠다 싶었는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한다라는 협박과 함께 갈취를 했다라는 겁니다. 쯔양은 무방비로 당하던 와중에 정면 승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으며 진흙탕 싸움 과정에서 사이버 레카들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유튜브랑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사이버 레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원래는 고발 혹은 부당함을 폭로하는 카테고리로 사회 감시나 정화 기능을 표방했던 유튜버들이 돈 앞에서 변질이 되었고 결국 법과 여론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부당함을 폭로하는 고발 유튜브가 특별한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에 부당함이 너무나도 만연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쳐나는 부당함에 확실한 사회적 니즈가 있었던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언론이 죽어버린 대한민국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였던 것인데 쯔양 사건을 계기로 고발 유튜버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쯔양 사건에서 직격탄을 맞은 카라큘라는 공중파 언론에 앞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을 세상에 알리는데 기여를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냥 묻힐 수도 있었던 부당한 사건들을 수면 위로 들어 올리는 역할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졌다라는 부분은 대한민국 언론의 한계를 극복한 케이스로 여겨지면서 카라큘라 채널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카라큘라 채널의 하이라이트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를 따로 인터뷰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론이 폭발 직전이었던 사건의 당사자를 불러서 모자이크도 아예 없이 인터뷰 풀 버전을 편집 없이 공개함으로써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니즈를 신속 정확하게 해소를 해준 부분은 이제까지 없었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은 열광을 했었습니다. 고발 유튜버들이 범죄에 대한 감시랑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F킬러 역시 그런 채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회 악들의 교묘한 부당행위를 알리는 부분은 경찰이나 기존 언론이 그런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령 사막 여우나 다크사이드 코리아, 주식 후견인 채널, 빠머스 등등의 고발 채널들을 보면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얼마나 심각한 부조리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려질 수 있는 루트가 있다라는 것은 희망적인 겁니다. 이런 고발 유튜버들의 순기능과 사회적 니즈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레카들의 돈에 대한 무분별한 탐욕과 부당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협박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사이버 레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발 채널로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객관성과 금전적인 투명성입니다. 사이버 레카들은 부당 수익에 대한 욕심을 냈고 결국 퇴출되는 수순을 밟았다. 카라큘라를 포함한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은 부당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로 인해서 현재는 기소가 되었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사이버 레카랑 컨셉은 다르지만 슈퍼개미 혹은 성공파리 사기꾼들 또한 부당 수익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유튜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슈퍼개미 김정환과 냉철, 자청 등이 있다. 성공파리들은 본인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속여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사이버 레카들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모임까지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피해자들은 이들의 성공파리에 속아 넘어간 투자자들 혹은 회원들이며 그들처럼 성공하고 싶어서 연루가 되었다가 착취를 당한 케이스입니다. 최근에 이런 성공파리들은 수많은 고발 채널들에 의해서 폭로를 당하였고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김정환 같은 사람도 있고 금감원의 신고가 접수가 된 냉철과 자청 같은 사람들도 있고 피해자들에 의해서 소송이 예정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기의 정황이 DC 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수없이 많이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민낯은 완전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사이버레카의 쯔양 협박 사건이 터진 것이고, 성공파리들은 이 틈을 이용해서 마치 본인들이 고발 유튜버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폭로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쯔양과 같은 피해자 선상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면서 소송을 걸고 또 신고를 하는 그런 성공파리들도 있다라는 건데, 완전히 다른 입장이고요. 성공파리들을 고발한 채널들 역시 문제가 된 사이버레카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공파리들은 사이버레카랑 공동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쉬운 돈벌이를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익을 창출하였고, 꾸준히 시도를 하는 부분이 매우 흡사하다. 사이버레카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뒤에서 정보 공개한답시고 협박을 해서 갈취를 하였듯이, 성공파리들 역시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 방법으로 부당 수익을 창출하였는데, 어떤 짓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비정상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파리들은 고발 유튜버들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이버 레카랑 비슷하고, 특히 비정상적인 돈벌이를 추구하는 부분이 똑같다. 성공파리들은 우선 본인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가장 먼저 만들고요. 그렇게 성공하는 법을 알려준다라는 유혹을 미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착취를 하는 것이 이들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 프레임을 만드는 기술도 각자 다르고 매우 다양한데, 자청이라는 대표 성공파리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치밀하다. 자청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이버 공간을 가장 전략적이고 디테일하게 잘 활용을 한 인물입니다. 잘 활용했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매우 디테일하게 활용한 인물입니다. 블로그랑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성공했다라는 다양한 이미지를 사이버 공간에 뿌려댔고요. 가령 슈퍼카를 탄다든지 한강이 보이는 집을 공개한다든지, 당연히 본인 소유가 아니라 빌린 것들이었다라는 게 발각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동기부여 뒤집기 채널 영상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링크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이버 공간에 성공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작업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여론을 만드는데, 댓글과 좋아요, 블로그 리뷰 같은 작업을 기업 스케일로 해서 본인이 만든 이미지를 지원 사격을 하는 기술 또한 자청이 가장 적극적으로 한 마케팅 기술입니다.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 자청 본인이 만든 이미지와 가짜 여론을 접한 대중들 중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피해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청은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블로그 작업을 하고 댓글을 쓰는 그 회사를 직접 만들었고요. 이 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 또한 다크사이드 코리아 채널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링크를 걸겠습니다. F킬라 채널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청 본인 블로그에 이런 포스팅을 합니다. 미친 책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고요. 이 책의 제목은 무한의 부라는 책입니다. 또 역대급 책을 발견했다라는 표현도 볼 수 있는데, 자청이 발견했다라는 이 역대급 양서는 본인 회사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본인이 발견했다라면서 실제 소감인 것 마냥 거짓말을 한 것이고, 진짜 목적은 책 판매라는 거죠. 무한의 부라는 책을 출판한 필로텍 출판사는 푸드프랑 동일한 곳이고, 푸드프의 대표는 송명진이고 자청의 실명이 바로 송명진입니다. 본인 회사에서 출판해놓고 역대급 책을 발견했다라는 블로그 리뷰랑 댓글과 좋아요 등의 가짜 여론을 만드는 사기 마케팅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서평단 모집까지 하는 상황이고, 서평단이라는 게 홍보 알바들에 의해서 가짜 리뷰를 생산을 한다는 것이고요. 정리를 하면은 본인이 출판한 책을 역대급 책을 발견했다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본인이 운영하는 이상한 마케팅에서 가짜 트래픽으로 지원 사격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역대급 책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자청이 돈을 벌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책이라는 거죠. 결국 이 책을 구매한 사람은 책의 내용과는 별개로 역대급 책이라는 거짓말에 낚였다는 것이고, 자청의 이런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재회 상담이라는 괴상한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효과도 없고 가스라이팅 한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실화 탐사대에서도 보도를 하였고요. 이런 자청 사업의 특징이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별을 한 사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사회 초년생 등등 그들의 간절함이
자청에게는 사업의 무기가 되어주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책도 팔고 상담도 팔고 강의도 팔고 또 사업의 후기 조작과 가짜 트래픽을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본인 회사의 회사채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를 하였다는 것인데, 냉철이라는 또 다른 성공팔이 동업자와의 협작으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방에서 회사채를 팔았으며 현재는 금융위의 신고가 금감원으로 이송이 된 상황이다. 성공파리들은 본인들이 사이버 레카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찌양 사건에서 안 좋아진 사이버 레카들의 이미지에 편승을 해서 고발 유튜버들을 가해자로 몰고 또 본인들은 피해자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앉아 있다. 다음 편에서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